엄마, 토요일 상견례 있잖아. 도연 씨 아버지 성함은 박준호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연숙의 손에서 빗이 떨어졌다. 박준호.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상견례 당일 호텔 연회장.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섰다. 연숙의 심장이 멎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아니, 설마. 준호의 시선이 연숙과 마주쳤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입술이 떨렸다. 혹시 준호의 목소리가 끊겼다. 연숙은 고개를 돌렸다.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하은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테이블 위 물잔이 흔들렸다. 연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준호도 눈을 감았다. 30년 만에 재회. 하필 이런 자리에서, 하필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잘못됐다. 엄청나게 잘못됐다. 하지만 아무도 아직 그 이유를 모른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무료 시청 버튼,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행복한 당신을 위해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제 사연 시작합니다.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상대방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안녕하세요. 박도연 아버지입니다. 토요일 상견례 장소 확정됐습니다. 그 목소리. 연숙은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연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목소리 비슷한 사람이 한둘인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미용실 유리문을 닦으며 연숙은 봄볕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죠.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바랬지만 연숙은 이곳이 좋았습니다. 28회 전 충청도 시골에서 딸을 데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 때 이 미용실이 연숙을 받아줬거든요. 유리문 안쪽에는 저축은행 통장 복사본이 노랗게 발에서 붙어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은 빨간색으로 오늘 날짜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달력 종이를 한 장 찢어냈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채웠죠. 벌써 수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상견례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연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5살. 흰머리가 군데군데 보였지만 염색약으로 가릴 수 있었어요. 주름은 어쩔 수 없었죠. 연숙은 입꼬리를 올려 웃어봤습니다. 딸의 상견례니까 밝은 표정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2시쯤 딸 하은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온 모양이었어요. 하은은 미용실 의자에 털썩 앉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토요일 상견례 있잖아. 기억하지? 그럼 어떻게 있겠니? 도연 씨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라고 했더라? 하은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에 군인이셨다가 지금은 공기업에 다니신데 어머니는 간호사 출신이시고 상견례 장소는 시내 호텔 뷔페로 정했어. 6시. 호텔이라 체면 좀 차려야겠네. 혹시 성함은 들었어? 하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님 성함? 박준호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박준호. 그 이름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연숙은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빗이 굴러갔지만 연숙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 아니야. 손이 미끄러웠어. 연숙은 황급히 빗을 주워들었습니다. 하은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시계를 보며 일어섰어요. 엄마, 나 회사 가야 해. 토요일에 봐.
엄마도 옷 미리 챙겨놔. 그래, 조심히 가. 하은이 나가고 미용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연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박준호. 그 이름이 30년 만에 다시 들렸습니다. 흔한 이름이에요. 한국에 박준호가 몇 명인데. 연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전화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연숙은 미용실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우체통 엽서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노란 종이, 까만 잉크, 30년도 더 된 필체였죠. 연수가 너를 생각하면 군화가 가볍다. 서울에 눈 오면 내 발자국도 거기 찍히는 것 같다. 연숙은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박준호. 20살 때 만났던 남자. 훈련소 면회 갔을 때 철조망 너머로 손을 흔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준호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접혔죠. 연수가 제대하면 너랑 결혼할 거야. 준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기다릴게. 하지만 준호는 제대 대신 파병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어요. 연숙은 걱정했지만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그 돈으로 우리 집 장만하자. 파병을 떠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 한 달은 편지가 왔어요. 2달째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었죠. 연숙은 그때 임신 석 달이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왔어요. 옷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엄마는 눈치챘습니다. 연수가 넌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배만 피웠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연숙은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체면 생각해라. 시골로 내려가자. 엄마의 말에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연락도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연숙은 그의 여름 충청도 작은 읍내로 내려갔습니다. 논두렁길을 걸으며 배를 쓰다듬었죠.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고 연숙은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은이었어요. 작고 빨간 아기. 연숙은 아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빠 없이 낳아서. 하은은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어요. 연숙은 읍내 작은 미용실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준호의 소식은 끝내 들리지 않았어요. 연숙은 그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순 없었죠. 하은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연숙은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딸이 대학을 가야 했거든요. 서울이 기회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연숙은 변두리 미용실에 취직했고 하은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회사에 다니게 됐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박도연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죠. 연숙은 안심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박준호라는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연숙은 엽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마 그 사람일 리 없다고 연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박준호가 얼마나 많은데요. 게다가 30년이 지났잖아요. 준호도 결혼했을 겁니다. 아이도 낳았겠죠. 밤이 되었습니다. 연숙은 구형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별밤을 흉내내는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연숙은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에 서서 삐삐도 없이 번호를 외우던 날들. 준호가 훈련소에서 주말 외출 나올 때마다 연숙은 서울역 앞에서 기다렸죠. 준호는 군복 차림으로 뛰어왔고 연숙은 손을 잡았습니다. 연수가 파병 가기 전에 꼭 다시 볼게.
조심히 다녀와. 기다릴게. 하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숙은 배가 불러오는 걸 숨기며 엄마의 손을 잡고 충청도로 내려갔어요. 읍내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찍고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아무도 연숙을 찾지 않았죠. 연숙은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골목 어귀에는 치킨집 냄새가 풍겼습니다. 토요일 상견례. 연숙은 정장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봤어요. 어울렸습니다. 연숙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밝은 색이었어요. 괜찮아. 그냥 딸 결혼시키는 엄마일 뿐이야. 연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박준호라는 이름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연숙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숙은 잠을 설쳤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연숙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제 걸려온 그 번호를 다시 확인했죠.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연숙은 통화 버튼을 누를 뻔했지만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혹시 30년 전 그 박준호 맞나요? 말이 안 됩니다. 연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이 보였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지만 연숙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가위질을 하다가 멈췄고 파마 약을 바르다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연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숙은 미용실 문을 잠그고 안쪽 작은 방에 앉았어요. 도시락을 꺼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연숙은 서랍을 열어 그 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준호의 글씨체, 또박또박하고 반듯했죠. 연숙은 엽서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보낸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3년 7월 21일. 파병 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연숙은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준호는 매주 편지를 썼어요. 훈련소에서, 자대에서 준호는 연숙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연숙도 답장을 썼죠. 준호야, 오늘 날씨가 좋았어. 서울역 앞 은행나무가 벌써 노랗게 물들었어. 소소한 일상을 적었습니다. 준호는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어요. 연수가, 내가 제대하면 너랑 그 은행나무 아래 서자. 사진도 찍고. 하지만 준호는 제대하지 못했습니다. 파병을 갖고 연락이 끊겼죠. 연숙은 엽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호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연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하은이었습니다. 엄마, 토요일 옷 챙겼어? 응, 챙겼어. 엄마,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무리하지 마. 상견례 때 건강해야지.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연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은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은아, 사실은 말이야. 도연 씨 아버지가 엄마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 말이 안 됩니다. 연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착각일 거예요. 흔한 이름이고 목소리도 비슷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연숙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안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한 명 더 들어왔어요. 나이 지긋한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파마 좀 해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연숙은 손님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파마 약을 바르면서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에이, 사장님도 건강이 제일이에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손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숙도 웃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파마가 끝나고 손님이 나갔습니다. 연숙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모레면 토요일입니다. 상견례까지 이틀 남았어요. 연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림인지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연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은이는 따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혼자 살았죠. 저녁을 대충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살 때의 얼굴. 훈련소 면회 갔을 때 준호는 짧은 머리에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눈은 반짝였습니다. 연수가 보고 싶었어. 준호는 손을 잡았어요. 연숙은 울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준호는 연숙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울지 마. 금방 제대할게. 하지만 준호는 제대하지 못했어요. 파병을 선택했고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연수가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집 장만할게. 기다려줘.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다릴게.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동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엄마는 울었고 아버지는 화를 냈어요. 당장 내려가. 연숙은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소식은 끊겼죠. 연숙은 준호가 연락을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도망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연숙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바꿨고 전화번호도 바꿨죠. 준호가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연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연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연숙은 꿈을 꿨어요. 서울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군복을 입고 뛰어왔어요. 연숙아. 연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하지만 준호는 연숙에게 닿지 못했어요. 갑자기 안개가 끼더니 준호가 사라졌습니다. 준호야. 어디 갔어? 연숙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연숙은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연숙은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금요일, 모레면 토요일, 상견례 날입니다.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연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4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연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연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토요일에 만나면 알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준호인지 아닌지. 연숙은 눈을 감았어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동명이인일까요? 연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토요일 그 호텔 연회장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라는 것. 연숙은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연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그냥 동명이인일 거야.
연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출발해. 엄마도 준비됐어? 응, 됐어. 조심히 와. 엄마, 떨리지? 나도 떨려. 처음 뵙는 거잖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연숙은 최대한 밝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연숙은 가방을 챙겼어요. 작은 핸드백 하나. 그 안에 지갑과 핸드폰, 그리고 손수건을 넣었습니다. 연숙은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3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런 인사가 통할까요? 연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찔렀어요. 유리문이 반짝였습니다. 연숙은 로비로 들어갔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했죠. 연숙은 이런 곳이 낯설었습니다. 작은 미용실에서만 일해온 사람이었거든요. 연숙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상견례 예약 확인하러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연숙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네. 3층 백화폴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연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연숙은 볼을 꼬집었습니다. 혈색이 조금 돌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층 복도. 긴 복도 끝에 백화폴이 보였어요. 연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백화폴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연숙은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연숙은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홀이었습니다. 흰 꽃 장식이 곳곳에 있었고 샹들리에가 밝게 빛났어요. 가운데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어요. 하은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하은이 손을 흔들었어요. 연숙은 하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긴장돼? 조금. 나도. 손이 떨려. 하은은 웃었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상대편은 아직 안 오셨어? 아직. 6시라고 했으니까 곧 오실 거야. 연숙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55분. 5분 남았어요. 연숙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연숙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연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키가 컸습니다. 연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람, 박준호. 30년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준호도 연숙을 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 옆으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아한 인상의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도연이 어머니예요. 정희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연숙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아, 네. 한연숙입니다. 하은이 어머니고요. 반갑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권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연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준호를 쳤어요. 여보, 인사하세요. 준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박준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숙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연숙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손을 놓았어요. 앉으시죠.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연숙과 하은이 한쪽, 준호와 정희가 반대편.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 도연이가 하은 씨한테 정말 잘해준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하은이도 도연 씨 얘기 많이 해요. 연숙은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준호는 계속 연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눈치챘어요. 여보, 왜 그래요? 아,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준호는 얼버무렸습니다. 연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아는 사이세요? 아니, 아니야. 착각인 것 같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메뉴판을 펼쳤어요. 뭐 드시겠어요? 여기 음식이 맛있다고 하던데. 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연숙은 대답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하지만 연숙은 먹을 수 없었어요. 포크를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정희만 밝게 얘기했어요. 저희 도연이가 어릴 때부터 착했어요. 말썽 한 번 안 부렸죠. 저희 하은이도 그래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하은과 정희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연숙과 준호는 침묵했어요. 두 사람은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가 나왔습니다. 정희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하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도 잠깐 다녀올게요. 두 사람이 나가고 연숙과 준호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숙 씨? 그 목소리. 30년 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연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준호의 눈을 봤습니다. 준호도 연숙을 바라봤어요. 정말 연숙 씨 맞나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여기서?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숙도 울컥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오기 전까지. 연숙 씨, 저는. 준호가 말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와 하은이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들 그래요? 무슨 얘기하셨어요? 정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준호는 얼버무렸어요. 연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정희는 눈치채지 못한 듯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결혼 준비도 같이 해야죠. 네, 그렇게 하죠. 연숙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네 사람은 홀 밖으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히 가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연숙과 하은이 남았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집에 가서 쉬어. 그래.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준호. 3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그날 밤 연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나이 든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연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새벽 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연숙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연숙 씨, 저 박준호입니다. 그 목소리, 연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번호는 하은 씨 핸드폰에서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만날 수 있을까요? 연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요? 아니요. 내일. 아니, 오늘 낮에. 시간 되시면. 어디서요? 서울역 어떠세요? 옛날에. 우리가 자주 만나던 곳. 연숙은 눈을 감았어요. 서울역. 준호가 군복 입고 뛰어오던 곳. 네, 알겠습니다. 몇 시예요? 2시 괜찮으세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단둘이. 일요일 오후 2시. 연숙은 서울역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연숙은 시계탑 아래에서 기다렸습니다. 옛날에 준호와 약속하던 자리였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저 멀리서 남자가 걸어왔어요. 준호였습니다.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준호는 연숙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준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네. 저기, 카페 갈까요? 서서 얘기하긴 힘들 것 같아서. 그러죠. 두 사람은 역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준호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숙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그러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았어요. 준호 씨는요? 준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도 그냥 살았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연숙 씨, 제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설명이요? 제가 왜 연락을 안 했는지,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말을 이어갔어요. 저 파병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폭발 사고였어요. 연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고라니. 그 사고로 저는 3년 동안 식물인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연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연숙 씨는 사라졌더군요. 저를 찾으셨어요? 찾으려 했죠. 하지만 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바뀌었어요. 어디로 가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연숙 씨가 절 버린 줄 알았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저를 보고 떠난 줄 알았어요. 연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준호 씨가 사고를 당한 줄 몰랐다고요? 네. 저는 그냥 연락이 안 되니까 준호 씨가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준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연숙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저 임신했었거든요. 준호 씨 아이를요.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임신.
이라고요? 네. 석 달이었어요. 준호 씨 파병 가고 나서 알았죠. 그럼 그 아이는 연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이요. 어제 본 제 딸 하은이가 준호 씨 딸입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은이가 제 딸이라고요? 네. 그럼 연숙 씨는 왜? 저는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가래서 내려갔어요. 체면 때문이었죠. 연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주민등록도 옮기고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준호 씨가 돌아와도 절 찾을 수 없게요. 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준호 씨가 연락이 안 됐잖아요. 저는 준호 씨가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친 줄 알았죠.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 연숙 씨를 버리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준호 씨가 사고를 당한 걸.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한참 후 준호가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지금 뭐라고 알고 있나요? 아버지가 없다고만 알고 있어요. 저는 아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럼 하은이는 저를 몰라요? 네. 어제 처음 본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노릇을 못했네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 때문이잖아요. 연숙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요. 상황이 우릴 갈라놓은 거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준호가 물었어요. 근데 연숙 씨, 어제 같이 계셨던 분은 정희 씨요? 준호 씨 부인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저를 돌봐줬어요. 제가 식물인간일 때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네. 깨어나고 나서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연숙 씨도 없었고 정혜 씨가 옆에 있어줬어요. 연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것보단 나았겠죠. 근데 연숙 씨, 도연이 제 아들 아니에요. 네. 도연이는 정혜 씨 전 남자 사이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냥 키워준 것 뿐이에요. 연숙은 놀랐습니다. 그럼 도연 씨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양자가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았을 뿐입니다. 연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하은이랑 도연 씨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준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를 도연이 아버지로 알고 있고 하은이는 연숙 씨 딸이고 그럼 우리가 친가족끼리 결혼하는 걸로 보이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두 사람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숙이 물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진실을 말하면 다들 충격받을 거고, 하지만 숨기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질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정혜 씨한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할게요. 그리고 하은이한테도 말해야겠죠. 제가 말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결혼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연숙은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잘 해결해야 해요. 네, 알고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어요. 서울역 앞에서 다시 헤어졌습니다. 연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월요일 저녁 연숙은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 목소리가 왜 그래? 하은은 미용실에 들어오며 물었어요. 연숙은 미용실 문을 잠갔습니다. 하은아, 앉아봐. 엄마, 무슨 일이야? 하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연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하은아, 너 아버지 말이야. 하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아버지는 없다고 했잖아. 있어. 토요일에. 봤어. 뭐라고? 연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연 씨 아버지, 박준호 씨, 그분이 내 아버지야. 하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나는 도연이랑 하은아, 진정해. 도연 씨는 박준호 씨 친아들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도연 씨는 정혜 씨가 전에 만나던 분과의 아들이야. 준호 씨가 키워준 거지. 하은은 의자를 붙잡고 앉았어요. 그럼 피는 안 섞인 거예요? 응.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 말해요? 왜? 미안해. 엄마도 토요일에 처음 알았어. 그럼 아버지는 왜 날 버렸어요? 연숙은 하은 옆에 앉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준호 씨는 파병 중에 큰 사고를 당했어. 3년 동안 식물인간이었대. 식물인간이요? 응. 깨어났을 땐 모든 게 달라져 있었대.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엄마도 사라졌고, 하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아버지도 피해자였던 거네요. 그래.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 연숙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그때 시골로 내려간 건 체면 때문이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네 눈치 보느라 그러셨지. 엄마도 힘드셨겠다. 힘들었어. 하지만 너를 낳고 키우면서 행복했어. 하은은 연숙을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준호는 도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도연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은 씨, 내 딸이야.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요? 연숙 씨랑 옛날에 사귀었었어. 파병 가기 전에. 도연은 소파에 기댔습니다. 그럼 하은이가 제 누나예요? 친누나는 아니야. 너는 내 친아들이 아니잖니. 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문제 없네요. 그래. 하지만 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다. 너희 둘이 힘들까봐. 도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는 하은이를 사랑해요. 알아. 피가 안 섞였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은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 입은 다르거든. 그래도 저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래. 너희는 잘못 없어. 준호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제대로 아버지 노릇 못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저 키워주신 거 감사해요. 도연은 준호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친아들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준호는 놀랐어요. 알고 있었어? 네. 중학교 때 알았어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아버지는 저한테 진짜 아버지였으니까요. 준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다, 도연아. 다음 날 네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한식집이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모두 모여줘서 고맙습니다. 정희가 연숙을 봤어요. 연숙 씨, 제가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준호 씨를 붙잡았어요. 깨어났을 때 곁에 있던 게 저였거든요. 정희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때 준호 씨는 갈 곳이 없었어요. 연숙 씨는 사라졌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있는 준호 씨가 안쓰러웠어요. 연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희 씨가 준호 씨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그게 맞았어요. 준호 씨는 누군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연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둘 다 떠난 게 아니었어요. 시대가 우리를 갈라놓은 거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숙 씨 말이 맞아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갔고 동네 체면은 단단했죠. 하은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해요? 정희가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가 정해야지. 도연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나는 널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나도 널 사랑해. 하지만 하은은 말을 이었어요. 법보다 마음이 문제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낯선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옆에 없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하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은 미루자. 천천히 가는 거야. 미안해, 도연아. 미안할 거 없어.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 돼. 연숙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 잘해야 해요. 알고 있어요. 준호는 연숙을 봤어요. 연숙 씨, 그동안 혼자 키우느라 고생했어요. 괜찮아요. 하은이가 잘 자라줘서 행복했어요. 정희가 네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네, 그렇게 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처가 있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천천히 얘기해요. 네, 그렇게 해요. 헤어지기 전 하은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준호는 돌아봤어요. 네,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어색해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준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다, 하은아. 천천히 해.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연숙과 함께 떠났어요. 도연도 정희, 준호와 함께 갔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지만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숙은 매일 밤 라디오를 켰어요. 구형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노래들. 연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금요일 밤 연숙은 서랍을 열었어요. 노란 엽서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훈련소에서 보낸 편지였죠. 연숙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숙아, 너를 생각하면 군화가 가볍다. 서울에 눈 오면 내 발자국도 거기 찍히는 것 같다. 글씨가 또박또박했어요. 연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라디오에서 신청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은 7, 80년대 사랑받았던 노래입니다. 연숙은 라디오 볼륨을 줄였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연숙 씨, 내일 시간 되세요? 네, 왜요? 만나고 싶어서요. 서울역 어떠세요? 연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곳이요? 네.
제가 태어나고 처음 세상을 본 곳이거든요. 그때 연숙 씨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알겠어요. 내일 2시에 볼까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숙은 엽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 준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연숙은 서울역 광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준호가 걸어왔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어요. 오셨군요. 네. 두 사람은 광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태어나고 처음 온 곳이에요. 3년 동안 잠들었다가 깨어나서요. 그때 어떠셨어요? 막막했어요. 세상은 너무 달라져 있었고, 연숙 씨는 사라지셨고,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기 서서 연숙 씨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저도 준호 씨를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는 못 잊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연숙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저, 아직도 연숙 씨가 좋아요. 연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 씨, 30년이 지났는데도 토요일에 연숙 씨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결혼한 사람이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연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 저도 준호 씨를 보는 순간 옛날 그 감정이 다시 올라왔어요. 연숙 씨. 하지만 우리 안 돼요. 연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 해요. 하은이랑 도연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우리는 이제 부모예요. 연인이 아니라. 네.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정희 씨도 생각해야 하고요. 연숙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준호 씨를 살려준 사람이에요. 식물인간일 때 곁에서 돌봐줬잖아요. 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이 감정은 여기서 끝내요. 연숙은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우리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각자의 삶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알아요. 준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힘드네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한강 바람이 불었습니다. 연숙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제 하은이 아버지, 하은이 어머니로만 만나요. 네.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만 간직해요. 표현하지 말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아이들을 위한 거겠죠. 네. 우리가 흔들리면 아이들이 더 힘들어져요. 맞아요. 준호는 일어섰습니다. 연숙 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서요. 저도요. 준호 씨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어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연인으로서의 마지막 순간. 이제부터는 아이들의 부모로만 남기로 했어요. 저녁 6시, 네 사람이 청계천 근처 한식당에 모였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창밖으로 청계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갈한 한정식이 나왔어요. 네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준호는 연숙을 봤습니다. 연숙도 준호를 봤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우리 어른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이요? 하은이 물었어요. 네. 너희가 결혼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옆에서 받쳐줄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아, 하은아, 너희는 잘못 없어. 사랑한 것 뿐이잖니. 연숙도 말했습니다. 하은아, 엄마도 옆에 있을게. 어떤 말을 들어도 엄마가 막아줄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우리 어른들이 함께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와 연숙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접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희는 그 마음을 알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어요. 하은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들. 도연도 눈물을 닦았어요. 저희 잘할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네. 네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계천 다리 위에 섰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숙은 청계천을 바라봤어요.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연숙은 생각했습니다. 준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웃었어요. 슬프지만 담담한 미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사람은 그동안 여러 번 만났어요. 때로는 4시, 때로는 3시, 때로는 2씩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이제 준호를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어색함은 남아 있었지만 거부감은 사라졌습니다. 도연도 연숙을 편하게 대했어요. 어머니 대신 연숙 씨라고 불렀지만 존중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준호가 네 사람을 다시 불렀습니다. 내일 저녁 다 같이 만나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연숙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토요일 저녁 6시. 네 사람은 청계천 근처 작은 한식집에 모였습니다. 첫 상견례 때처럼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가게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친자 확인서예요. 준호는 서류를 펼쳤어요. 저와 하은이의 친자 확인서입니다. 병원에서 받았어요. 하은은 서류를 받습니다. 박준호와 박하은의 친자 관계가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왜 이걸 명확히 하고 싶었어요. 하은이가 제 딸이라는 걸요. 준호는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저와 도연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도연은 서류를 봤어요. 박준호와 박도연은 법적으로 양자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들. 법적으로 보면 하은이와 도연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준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피도 안 섞였고 양자도 아니고 입양도 아니에요. 정희가 물었어요. 그럼 결혼하는데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준호는 네 사람을 봤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은이 입을 열었어요.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연숙이 말했습니다. 하은은 도연을 봤어요. 저희 결혼은 미루기로 했어요. 뭐? 준호가 놀랐습니다. 미루다니? 도연이 말했습니다.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하은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한 달 전까지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고 그분이 도연이 아버지였어요. 하은아,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하은이가 제 누나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어른들이 너희를 힘들게 했네. 아니에요, 아버지. 하은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잘못 없어요. 다만 저희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연숙이 물었어요. 그럼 헤어지는 거야? 아니요, 엄마.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계속 만날 거예요. 연애는 계속할 거고요. 결혼만 미루는 거예요. 저희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너희 현명하구나. 감사해요, 어머니. 준호가 말했습니다. 알았다. 천천히 해라. 서두를 필요 없어. 네. 하은과 도연은 서로를 봤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할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정할게요. 준호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잘 생각했다. 어른들이 옆에서 받쳐줄게. 연숙도 말했습니다. 엄마도 옆에 있을게. 어떤 선택을 하든요.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조금 복잡한 가족이지만요. 네 사람은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과 도연은 앞서 걸었고 어른들은 뒤따라 걸었어요. 준호가 연숙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숙 씨, 우리 잘한 거겠죠? 네. 아이들 생각하면 잘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요. 저도요. 두 사람은 앞서가는 아이들을 봤어요. 하은과 도연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행복해 보여요. 그러게요. 연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저 아이들이 웃으면 그걸로 된 거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부모는 그런 거니까요. 네 사람은 다리 위에 섰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상견례 안 해도 되겠네요. 왜요? 이미 가족이잖아요. 조금 특별한 가족이지만요. 연숙이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참 특별한 가족이에요. 정희도 웃었어요. 특별해도 괜찮아요. 사랑하면 되니까요. 하은과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어른들, 뭐 하세요? 그냥 얘기 중이었어.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요. 좋지. 다섯 사람은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아서요.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연숙도 하늘을 봤습니다. 같은 별을 보고 있었어요. 30년 전에도 지금도. 다만 이제는 연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연숙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사랑을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름이 왔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연숙의 미용실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집. 거울 앞에 앉은 중년 손님이 물었어요. 사장님, 간판 문구가 특이하네요. 연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여기선 다들 자기 이름부터 다시 불러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기 이름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로만 불리다가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요. 저도 한연숙이라는 이름보다 우리 딸 엄마로만 불렸어요. 그래서 여기선 이름을 되찾으라고 간판을 바꿨어요. 연숙은 손님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후 5시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작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연숙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준호 씨. 연숙은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준호는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렀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라디오를 들고 와서 연숙과 얘기를 나누는 거였죠. 오늘은 무슨 신청곡 있나요? 연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요. 그때 그 노래 말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로요. 옛날 노래네요. 옛날 노래가 좋더라고요. 듣다 보면 그때 생각나고요. 두 사람은 미용실 한쪽에 앉았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은이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도연 씨랑 잘 만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준호 씨는 괜찮으세요? 네. 그럭저럭요. 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가끔 아쉬워요. 하은이 어릴 때 모습을 못 봐서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정말요? 연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하은이 어릴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돌사진이고 이게 초등학교 입학식이에요. 준호는 사진을 천천히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귀엽네요. 완전 연숙 씨 닮았어요. 그래요? 저는 준호 씨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때 미용실 밖에서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정희였습니다. 멀찍이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오늘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통닭 먹을까? 좋죠, 엄마. 하은이도 부를게요. 그래, 다 같이 먹자. 전화를 끊고 정희는 미용실을 한 번 더 봤어요. 준호와 연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질투도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두 사람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7시, 네 사람은 시장 통닭집에 모였어요. 빨간 통닭 박스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도연이 통닭을 뜯으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맛있다. 여기 최고예요. 하은도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자주 오자. 정희가 물었어요. 너희 결혼은 언제 할 거야? 하은과 도연은 서로를 봤어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결혼 날짜는 우리가 정할게요. 천천히 우리가. 도연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믿어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믿겠다. 연숙도 말했습니다. 나도. 다만 한 가지. 도망치지 마. 어떤 순간에도. 네, 안 도망칠게요. 하은이 약속했습니다. 우리 잘할게요. 네 사람은 통닭을 먹으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한강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참 좋네요.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그러게요. 연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조금 복잡한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네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밤 연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 80년대 신청곡 시간입니다. 연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어딘가에서 멈췄다가 다시 걷기 시작하는구나. 연숙은 생각했습니다. 체면이 우리를 묶고 소문이 우리를 흔들어도 이름을 다시 부르면 길이 열린다. 준호도 정희도 하은이도 도연이도 그리고 나도 모두 각자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연숙은 라디오를 끄기 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라디오는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새 DJ의 밝은 목소리로. 다음 신청곡은 너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연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준호를 다시 만났고 하은이한테 아버지를 찾아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으니까요. 사랑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연인에서 가족으로,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예요. 같은 별을 바라보며. 연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거예요. 준호는 정희와 도영과 함께, 연숙은 하은이와 함께, 가끔 만나서 밥 먹고 웃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죠. 연숙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꿈을 꾸겠죠. 준호와 함께 걷는 꿈. 서울역 광장을, 청계천 다리를. 손을 잡지는 않지만 나란히 걷는 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숙은 잠들었어요.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올 거예요. 새로운 아침이. 희망과 함께. 살다 보면 말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소중한 순간도, 때로는 자기 자신의 이름까지도요. 연숙과 준호는 30년을 돌아왔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소중한 걸 얻었죠.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요. 인생은 참 묘합니다. 잃은 것 같아도 남는 게 있고, 끝난 것 같아도 다시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길 바랍니다. 혹시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을 주세요. 황제 사연은 다음에도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